여러분, 결국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이 하방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시작부터 결론을 딱 말씀드리고 가자면 이제 다시 한번 이 상승을 기대할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이 하방의 움직임을 메인으로 보셔야 될 때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귀에 못이 박도록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이 빗각저항선 밟고 올라서는 양봉 안 나와주면 이 당분간 상승은 그저 희망 고문일 뿐이라고요. 자, 지금 추세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추세 빗각. 자, 어떤 선이었죠? 자, 일봉 차트로 넓게 보시면 이번 사이클 최고점이었던 이 126K 부근 10월의 고점이었죠. 그리고 이 첫 번째 페닉셀이 나와준 뒤 반등이 나와준 이 자리 1월의 고점입니다. 자, 이런 중요한 가격대를 이은 장기 추세 빗각입니다. 자, 다시 지금 차트를 보시면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이 돌파 시도가 나왔다가 결국 저항에 부딪히면서 음봉으로 강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자, 또한 여기 차트 상단에 보시면 빨간색 박스 보이시죠? 여기가 바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무서워해야 할 세력들의 매도 오더블럭, 즉 매도 주문들의 저장소입니다. 매도 오더블럭이 뭐냐?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수천억 원씩 굴리는 큰 손들은 한 번에 물량을 못 던집니다. 이 가격이 폭락하면 자기들도 물량을 못 넘기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 73.5K 부근에서 74.5K 부근 이 단기적인 매도 물량들을 덩어리째 쌓아둔 구간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이 구간에 도달한다면 기계적으로 팔려나가게 설계된 통곡의 벽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 전쟁이니 휴전이니 하는 뉴스 한 줄에 개미들의 가슬은 철렁하는데 세력들은 이러한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비웃듯이 물량을 그냥 내던지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의 이 눌린 구간에서 그냥 실망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다시 열린 이 하방의 움직임에서 단기적인 숏 포지션의 수익 기회와 함께 다시 나올 저점 구간에서 롱 포지션을 잡을 기회가 열려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가 진짜겠죠. 어디까지 떨어져야 바닥이 나올지, 그리고 절대 깨면 안 되는 마지노선은 어디일지 지금 이 차트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태준입니다. 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에 뭔가 잊으신 거 없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바로 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면서 이 좋아요 한 번이 제가 영상을 제작하고 채널을 성장시키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취소하셔도 되니까 아직 안 눌러주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지금의 차트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전 비트코인이 주말 토요일이었죠. 이 빗각 돌파의 실패가 나오면서 이 추세를 바꿀 수도 있겠거니와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이 매수세가 전혀 받쳐주지 못하고 곧장 음봉과 함께 저항을 맞았어요. 제가 이 핵심 분기점이라고 말씀드린 이 빗각선, 이번 사이클 최고점이었던 126K 부근부터 그리고 첫 번째 페닉셀 이후 단기 반등 자리가 나와줬던 1월의 고점을 이은 하락 추세 빗각선입니다. 자, 결국 세 번째 60K 구간까지 페닉셀 이후에 이번에 다시 만나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었는데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이러한 돌파 시도에 실패하면서 다시 한번 이 강한 하방의 추세가 재차 열렸다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이러한 돌파 실패를 예측할 수가 있었던 게 이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이 차트 밑에 있는 RSI에 나와 있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지난 4월 8일 이 강한 상승이 나와줬던 구간이죠. 자, 이때보다 가격이 더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 RSI 매수 강도는 낮아졌다는 겁니다. 자, 결국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쉽게 말해서는 매수세는 지쳐서 헐덩이던데 억지로 가격의 상승은 만든 상태, 즉 빈 껍데기 상승이었다는 거죠. 자, 결국 이렇게 매수세가 빠지니까 고꾸라지는 건 시간 문제였다는 겁니다. 자, 또한 이러한 상승분 위쪽을 보시면 더 무시무시한 게 기다리고 있죠. 바로 이 빨간색 박스, 세력들의 매도 오더블럭 자리입니다. 이 73.5K부터 74.5K 부근, 쉽게 말해서 세력들은 이 자리에 오기만 해봐라, 이 매도 물량 다 넘기겠다라고 작정하고 매도 주문을 덩어리째 쌓아둔 곳이죠. 자, 이런 자리는 개인이 만드는 자리가 아닙니다. 수천억 원을 굴리는 큰 손들이 과거 물량을 대량으로 던졌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번 반등 구간에서도 힘들게 이 74K 부근까지 가격 상승이 나와줬지만 이런 거대한 매도벽이 버티고 있으니 매도세와 함께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제가 이러한 이탈 자리를 라이브로 다 대응을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반응들을 확인하고 저희 스터디방 구독자님들께서는 이러한 눌림의 움직임에 다 대응을 해드렸습니다. 이러한 주요 매물대 부근에서 숏 포지션으로 대응을 해드리면서 이 FEG 상단선에서 일단 1차 익절 해드리면서 안전하게 수익들 챙겨드렸어요. 자, 이 나머지 물량은 저 또한 이 홀딩을 하고 있고 이 주요 구간들에서 반응을 살펴보면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그럼 이러한 눌림이 단기적으로 어디까지 나와줄 수 있을지, 우리는 어디서 다시 한번 포지션을 스위칭할 수 있을지 명확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트 아래쪽을 보시면 제가 이 FEG 구간, 이 녹색 박스 구간이 보이실 겁니다. 자, 가격적으로 보면 이 하단선은 69K 부근, 이 상단선은 71.2K 부근입니다. 자, 제가 1차 목표가로 잡아드린 구간이기도 하죠. 자, 그럼 이 FEG가 뭔가요?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차트의 빈틈을 말합니다. 자, 지난 이 반등 구간에서
2주간 휴전이라는 호재와 함께 가격을 너무 급하게 올렸기 때문에 이러한 캔들 중간에서 충분히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생기는 진공 상태 같은 것이죠. 자, 차트에서는 이러한 빈 공간, FEG 구간을 다시 채우려는 자석 같은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저항을 맞고 떨어질 때는 이러한 FEG 구간에 매우러 내려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하락에 가속하냐, 이 반등이냐, 이 주목해야 할 자리는 이 두 곳입니다. 자, 먼저 이 FEG 중단선 부근이죠. 이 70.1K 부근입니다. 이 자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힘없이 뚫린다면 이 가격대가 비어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하락의 속도는 가속화될 수 있는 구간이죠. 결국 이런 자리까지 이탈하게 된다면 이번 상승분을 고스란히 반납하면서 이 FEG 하단선인 69K 부근의 지지 반응을 확인해야 됩니다. 여기가 바로 세력들이 마지막으로 방어선을 쳐야 하는 운명의 자리라는 건데요. 우리는 여기서 가격이 멈추고 반등하려는 반응이 나오는지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오는지 이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라는 거죠. 자, 결국 이런 자리에서는 반응이 나오면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가격적인 부분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이 거래량과 함께 지지 반응을 확인하면서 이 스터디방에서 실시간으로 대응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스터디방 입장이 당장 어려우신 분들은 구독이랑 알림 설정이라도 해주시고 영상으로라도 꼭 체크하셔서 매매하시는데 참고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제 영상이 라이브가 아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스터디방에서 꼭 대응을 실시간으로 받으시는 걸 권해드리고 있는데 이 스터디방은 그냥 제가 제 채널 한번 키워보고자 입장하시는 것부터 이 안에서의 모든 지표나 관점들 공유드리면서 모두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들어오셔서 구경만 하고 계셔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결국 저도 지금은 하방의 관점을 보고 있지만 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유동성이 시장이 들어온 순간 그때서는 추세를 강하게 상방으로 바꿀 거라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유의미한 저점들, 이 유동성이 나오는 자리에서 이 적극적인 매수 타이밍을 또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리들 서로 관점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제 영상이나 이렇게 관점 공유 보시고 수익이 나셨거나 도움들이 좀 되셨다면 이 영상 하단 댓글창에 간단한 응원의 댓글, 화이팅 이렇게 간단하게만 남겨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제 채널이 알고리즘을 타고 성장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밖에 차트 관련된 질문도 좋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제 스터디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영상 하단에 이 댓글창에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거나 더보기란 누르셔서 링크 클릭하시면 휴대폰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바로 문자 발송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실 겁니다. 거기서 이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입장 링크 가도록 해놨으니까요. 또한 휴대폰 말고 컴퓨터로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컴퓨터로 보고 계신 분들은 이러한 링크 클릭하시면 이렇게 구글 폼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실 겁니다. 여기서 실시간 관점 스터디 무료 입장 신청 체크하시고 입장 링크 문자로 받으실 번호와 함께 이 제출 버튼만 누르시면 끝입니다. 당연히 입장하시는 건 전부 무료시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매매하시는 데는 무조건 도움되시니까 보시고 1도 도움이 안 된다, 필요 없다 하시면 정말 나가셔도 좋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단기적으로는 이 FEG 구간을 채우러 가는 이 하방의 움직임을 메인으로 보고 있고, 결국 이러한 강한 추세를 바꾸려면 이러한 기간 조정 구간에서 유동성이 발생하는 순간 그때서야 차트를 상승으로 바꾼다는 건데요. 자,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의미 있는 유동성이 전혀 나와주지 않으면서 이러한 기간 조정의 구간이 더 연장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이런 긴 하락 구간을 겪으시면서 다들 한 번쯤은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야, 근데 이렇게 하락 추세 계속 진행되면 이제 시즌 종료 아니냐, 코인 이제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많이 하셨을 겁니다. 자, 그렇지만 저 또한 이런 긴 하락 구간을 겪으면서 이 시즌 종료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제가 뭐 그냥 근거 없는 감이나 이런 비트코인을 많이 들고 있어서가 아니라 이 정치적이고 수급적인 구조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오늘 근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갈 건데, 먼저 이 정치적인 얘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미국이 암호화폐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지금 이 타이밍에 암호화폐라는 좋은 카드를 벌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작년 3월 트럼프가 미국의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을 만드는 행정명령에 직접 서명을 했죠. 이렇게 백악관 공식 문서에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국가 비축 자산으로 관리를 하겠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심지어 이걸 법으로 굳히려는 상원 법안까지 나와 있고, 트럼프 본인이 미국을 크립토의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미 수십만 개의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 비트코인을 완전히 박살내는 수준으로 방치를 한다? 그건 본인들이 만든 정책과 이 자산 가치에 자기 손으로 불지르는 꼴이 되는 거죠. 자, 또한 이 수급적인 얘기 또한 안 하고 갈 수가 없는데요. 자, 지금 이렇게 왼쪽에 보이시는 건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매수 현황을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이 공식 문서에 들어가면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공식 홈페이지를 좀 보시면 이 22,305개 보이시나요? 바로 이 20일날 시장이 공포를 떨며 하락하던 그 순간에 마이크 셀러는 하나로 무려 3조 원어치의 비트코인을 시장가로 매수했습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보통 가격이 하락하면 우리 같은 개미들은 패닉 세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스마트 머니들은 이러한 구간을 기회로 삼는다는 거죠. 20일날 있었던 매수는 무려 7개월 만에 나온 최대 규모의 매수입니다. 전세계 비트코인 보유량 1위인 이 스트래티지 회사가 왜 하필 사람들이 다 던지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3조 원이나 매수를 했을까요? 지금 가격이 싸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개미 투자자들은 가격 하락의 패닉셀로 손절하지만 이러한 스마트 머니들은 하락장에서 대규모의 매수를 집행하면서 이러한 큰 금액으로 매수를 진행합니다. 결국 지금의 이러한 흐름은 지금은 조용하지만 이 다음 상승장을 이끌 수 있는 뿌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결국 우리는 이러한 정치적인 상황과 이 수급적인 상황이 맞물린 상황에서 이러한 세력들 방어막 안에 숨어서 CD를 지키면서 저점에서 모아가는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기준점을 잡고 감정을 배제하면서 잃지 않는 매매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는 하락이 나올 수 있겠다, 어디에서는 저항을 맞을 수 있겠다, 이런 기본적인 기준점은 있어야 되겠죠. 자, 결국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결국 이 매매라는 건 당장의 앞의 상황을 예측하는 게 아니라 이 주요 구간들에 도달했을 때 이 대응을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단기적인 하방의 관점을 더 볼 거라고 이 69K 부근이라고 기준점을 드린 이유 이제 명확하게 아셨죠? 그렇다고 이런 자리에서 롱 포지션을 쳐두고 기다리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 또한 도박일 수밖에 없고 결국 이 거래량과 함께 지지 반응을 확인하고 그때서야 우리가 이런 포지션들을 스위칭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장기 추세 빗각들이나 각종 지표들을 활용하면 이 공포적인 상황 속에서도 구조적인 타점들을 우리가 잡을 수가 있다는 건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이런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고 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접근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가격적인 부분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 이 거래량과 함께 주요 진입 자리에 돌아왔을 때 이 스터디방에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어려운 장에는 같이 머리를 맞대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이 3초의 시간만 투자하셔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신청만 해주시면 제가 직접 작도한 프리미엄 추세선들과 실시간 관점 공유들 또한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부단히 저도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 아무튼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태준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